경호처를 움직일 권한은 누구에게 있을까요? 대통령에게 있지만 지금은 대통령 권한대행인 한덕수에게 있습니다. 한덕수는 마치 자신에게 권한이 없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윤석열에 발송된 모든 사법적 문서 송달을 방해하고 사법 질서를 유린하는 경호처 행태를 의도적으로 묵인하고 있습니다. 달리 말하면 내란 수괴에게 유리한 환경을 제공하려고 헌법 질서를 수호해야 하는 의무를 해태하고 있는 것입니다. 총리실은 경호처 행사에 관여하지 않겠다고 공개적으로 밝혔습니다. 한덕수는 지금 현재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내란죄는 공소시효도 없습니다. 내란 방조범이나 공조범은 물론이고 내란 사태 이후 내란범에 협력하는 모든 행위에도 당연히 공소시효가 없습니다. 한덕수는 자신의 처벌 수위를 스스로 높이는 건 아닌지 자신의 직무 태만으로 국가와 사회가 혼란을 더해간다는 엄연한 사실에 공직자로서 한 번 더 생각해봐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MBC 뉴스 크로징 멘트에서도 한덕수를 엄중히 꾸짖고 있습니다. 오늘도 내란 세력이 사실상 현직 대법관을 체포하라고 했다는 등의 충격적인 소식이 이어졌습니다. 이런 불안한 시간을 하루라도 줄일 수 있는 인물이 있다면 바로 한덕수 권한대행일 텐데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대신 행사하고 있는 그 권한은 내란 수괴로 지목된 피의자가 준 게 아니라 국민들로부터 온 거죠. 책임을 통감하고 송구스럽다던 국가의 안위와 국민의 일상이 흔들리지 않도록 하는 게 긴 공직 생활의 마지막이자 가장 중대한 임무라고 했던 그 이야기를 국민들은 잊지 않고 있습니다. 윤석열을 아직도 두둔하면서 탄핵은 기각되고 대통령직으로 윤석열이 돌아올 것이라 믿는 이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고를 지닌 이들 때문에 오늘도 공직 사회는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국민들은 혹시나 하는 불안감에 편안한 하루를 보내고 있지 못하고 대한민국 경제는 기지개를 켜지 못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다시 역동적으로 되살아나는 길은 비상계엄으로 촉발된 내란 사태를 일으킨 자들이 국민이 납득할 방안으로 합당한 처벌을 받고 그렇게 조기에 종식되어야 가능하다는 것이 자명함에도 그러한 생각을 아예 하지 못하거나 하려는 생각조차 없는 이들이 있습니다. 무슨 방법을 쓰던 사태 해결을 지연시켜서 혼란을 부추기고 혼란을 틈타 이익을 얻어보자는 이들이 있습니다. 절대 다수의 국민이 충격을 받았고 12월 3일에 선포된 비상계엄을 내란이다 말합니다. 내란이다 생각하기에 국민은 분노했고 내란을 입증하는 증거와 정황은 이미 차고도 넘칩니다. 국민들은 일말의 망설임도 없이 지금 즉시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하라 헌재에 요구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에서는 범죄는 맞는데 파면할 정도의 범죄가 아니고 내란은 더더욱 아니라는 것이 공식 입장이고 국민의힘 대부분의 의원들과 전광훈이 이끄는 극우들은 범죄도 아니고 내란도 아니라고 주장합니다. 12월 3일 비상계엄은 현직 대통령이 행사한 것이어서 내란이 아니라고 합니다. 명령 한마디로 삼족을 멸했던 왕조시대의 임금과 윤석열의 지위를 동일 선상에 놓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윤석열이 존엄이자 왕일지 모르나 윤석열은 대한민국의 왕이 아니라 국가인 국민에 봉사하면서 부여받은 권한으로 국민을 잘 섬기겠다고 약속한 선출직 공무원입니다. 헌법에 따라 헌정질서를 지키면서 대통령직을 수행하라 명령받은 5년짜리 선출직 공무원에 불과합니다. 윤석열은 헌법에서 지키라고 했던 의무사, 계엄령 선포에 따른 요건과 절차를 모두 어겼습니다. 대통령이 지켜야 할 기본 정신은 대통령 선서에 나타나 있는데 선서하면서 했던 대국민 약속을 철저하게 짓밟았습니다. 12.3 비상계엄은 통치행위가 될 수 없습니다. 친위 쿠데타 내란을 통해 국회와 사법부, 선관위 등 헌법기관들을 무력화하려 했으며 저항이 예상되는 정적들을 모두 제거하려 했으며 포고령에서 보여지듯 정치행위는 물론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를 억압하고 군대를 동원한 계엄령의 힘으로 헌법을 개정하고 윤석열 부부가 영구 집권을 꿈꾼 것에 불과합니다. 그런 것이 가능하다 부추긴 무속인들이 전하는 말에 윤석열 부부가 휘둘렸다는 어처구니 없는 소식이지만 고개가 끄덕여지는 비현실적인 대한민국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대통령 선서를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대통령 선서에서 첫 번째는 헌법을 준수하겠다입니다. 선서, 나는 헌법을 준수하고 두 번째는 헌법을 준수하며 국가를 보위한다는 것입니다. 나는 국가를 보위하며 세 번째는 헌법을 준수하면서 국가를 보위하고 북한과 관계 개선을 통해 평화적인 방법으로 평화적 통일을 지향하고 조국의 평화적 통일과
포고령에서 적시한 것처럼 국민의 자유를 억압하거나 복리에 위해되는 짓을 하지 말고 국민의 자유와 복리의 증진 및 위의 조건들을 성실하게 갖추면서 일본의 역사 왜곡에 동조하지 말고 민족문화 창달에 노력해라. 민족문화의 창달에 노력하여 이러한 국민의 명령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맹세하고 대통령직에 임할 것을 국민은 요구했고 대통령에 당선된 윤석열은 선서를 마무리하면서 국민께 약속했습니다. 대통령으로서의 직책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국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 윤석열은 헌법을 준수한다는 것에서 민족 문화 창달까지 모든 약속을 어겼습니다. 국민과 모든 약속을 어긴 윤석열. 내란 수괴 윤석열을 돕지 못해 안달난 국민의힘에서 참으로 황당한 발언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헌재에서 탄핵이 기각되면 탄핵 발의한 국회의원 처벌해야 한다. 발언을 전하는 김어준 총수도 저도 여러분도 바로 떠오르는 것이 있었습니다. 찬성했다고 직권남용으로 처벌한다면 탄핵안이 인용되어 윤석열이 파면되면 탄핵에 반대했던 국민의힘 의원들은 모두 권리행사 방해죄, 공무집행 방해죄, 내란 동조범으로서 내란범을 보호한 죄로 처벌받겠다는 이야기가 되는데 국힘의원들 의원직 상실까지는 너무나 당연한 거겠죠. 말 나온 김에 서로 각서 쓰고 공증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윤석열에게 이들이 감염되었는지 윤석열이 이들에게 감염되었는지 정신 상태가 윤석열을 넘어서거나 동급으로 보이는 국힘 의원도 있었습니다. 최영도 의원은 돌연 당시 표결에 불참한 민주당 의원들을 고발하겠다고 나섰습니다. 국회 회의장에도 달려오지 않았고 국회 근처에 어디서에도 있었다는 증거가 없는 민주당 중진 의원들을 내란 예비 업무, 내란 공모죄로 고발할 것입니다. 야당은 당시 상황을 내란으로 인정한 거냐, 또 최 의원 자신도 표결에 불참했던데 자기 자신도 고발할 거냐고 비꼬았습니다. 내란이 맞다라고 판단을 하는 것 같습니다. 불참한 의원 대부분이 국민의힘 소속 의원인데 여러분에 대한 고발도 검토를 하고 있는 것이겠죠? 국민의힘 대화방이 공개되면서 계엄 해제 표결에 불참한 국민의힘 의원들 변명이 더 이상 통하지 않자 정신이 가출한 모양입니다. 당일 국민의힘 의원 단체 대화방에선 민주당은 담을 넘는다, 국회 도서관 쪽은 열어준다며 상황이 실시간으로 공유됐습니다. 여러 야당 의원들은 통제에 강하게 항의했고 우원식 국회의장조차 담을 넘었습니다. 계엄 해제 요구안 표결에 참여한 야당 의원은 172명, 국민의힘 의원은 18명입니다. 빠루 여제이자 일본에서 나다르크로 칭송받았던 나경원. 나경원의 정신도 안드로메다로 가출한 듯 보였습니다. 자신들은 표결에 참석하려고 했는데 경찰이 아니라 민주당 지지자들이 국회를 포위해서 계엄 해제 표결을 못했다는 막말을 쏟아냈습니다. 비상계엄 선포 직전 국무회의에 대한 질의가 이어지던 국회 산자위 전체회의.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의 순서가 됐습니다. 표결에 불참했다고 다 찬성한 게 아니라더니 돌연 당일 본회의에 못 온 이유를 해명하기 시작합니다. 저희들은 부랴부랴 국회에 경내로 들어오려고 했을 때 이미 민주당 지지자들로 국회가 모두 포위되었습니다. 당시 국회를 통제한 건 경찰이었습니다. 나 의원은 일부 의원은 민주당 지지자들에게 심한 말을 들었다고도 주장했습니다. 저희가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들으세요. 아니 지금 국민 때문에 못 들어온 걸로 말씀을 하시잖아요. 나 의원은 비상계엄을 찬성한 게 아니라 못 온 사정을 설명하려던 거라고 해명했지만 여야 할 것 없이 표결 불참으로 욕먹으니 고작 생각해낸 게 민주당 지지자냐, 시위대는 전혀 위협을 가하거나 욕설을 하지 않았다는 지적이 쏟아졌습니다. 이 사람들 가망이 없다. 김어준 총수가 가망이 없다고 합니다. 어떤 가망이 없다는 것인지 여러분께서 따뜻한 마음으로 댓글에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여러분은 최선을 다하셨습니다. 부족한 영상을 시청해주신 여러분께 깊은 감사드립니다.